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은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였고요. 여기에는 음소와 운소,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 운소에는 길이와 억양이 있었습니다. 변동이라는 말은 바뀐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의문의 변동은 자음과 모음, 길이와 억양 같은 것들이 변화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한 의문의 변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이란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났을 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의문이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형태소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형태소는 뜻을 가진 채소 단위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의 변동은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분류를 할 때는 의문 변동의 결과와 원인에 따라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결과, 교체되었다, 탈락되었다, 뭔가가 첨가되었다, 그리고 줄어들었다, 축약. 이렇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게 되고요. 원인에 따라서는 같게 변한다, 다르게 변한다, 동화와 이화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동화, 원인에서는 동화 정도만 배우게 됩니다. 국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결과와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국물은 표기에서는 기억인데 실제 발음에서는 이응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이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건데 바뀐 결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서 결과에 따른 분류로는 교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 왜 바뀌었는가에 주목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비음, 미음이 앞에 있는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이 미음을 담게 되었다라고 해서 동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인, 왜 바뀌었는가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동화라는 용어는. 그래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현상은 교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동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은 교체 현상인가요? 동화 현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게 두 가지는 분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혼동해서 쓰면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과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고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의문 변동 결과에 주목하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교체 현상부터 보도록 합시다. 교체라는 것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더하기는 만나다라는 의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와 B가 만났는데 A와 C가 만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B가 이렇게 C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볼 수 있는데 꽃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음운 변동의 결과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그리고 비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대기는 경음화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규칙들을 교체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하나하나의 변동 규칙은, 변동 현상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탈락 현상은 형태소를 구성하는 의문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A와 B가 만났는데 A만 남았네요. 그래서 B가 탈락했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현상이 있는데
닭 보시면 표기에는 지금 리을과 기역이 적혀 있는데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기역만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탈락 현상에는 자음군 단수나 이외에 으 탈락, 히읗 탈락 현상 등이 더 있지만 역시나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축약 현상이 있는데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A와 B가 만났는데 C가 됐죠.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거센 소리 대기가 있는데 좋다 라는 걸 보시면은 히읗과 디귿이 만났는데 티읕이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히읗과 디귿이 만나니까 티읕이라는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첨가 현상은 원래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입니다. A와 B가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되고 있죠. 이러한 현상에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현상이 있는데 솜이불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에 니은이 들어와서 니불로 발음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첨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현상에는 니은 첨가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과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과에 따른 분류에서 친구들이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탈락과 축약입니다. 탈락과 축약의 공통점을 보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좋다에서 좋다가 돼서 히읗과 디귿이 하나로 줄었죠. 아까 닭이라는 거에서 보시면은 리을이 탈락해서 기억만 남으니까 하나가 줄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고 하니까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새로운 음운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축약이고요. 리을 기억에서 기억만 남죠. 원래 있던 것 중에서 하나만 남으면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니까 잘 살펴보시고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인에 따른 분류로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에서 동자는 같을 동자를 쓰고요. 화자는 변할 화자를 써서 같게 변화한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쪽 음운이 혹은 서로서로 다른 음운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서 원인에 따른 분류로 보는데요. 정의를 한번 보시면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을 닮아가거나 서로 다른 두 음운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소리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화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로 나누고요.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방향에 따른 분류부터 볼게요. 순행 동화 보시면은 칼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칼날이 실제로 봤을 때는 칼날로 된다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 있는 애가 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뒤로 방향이 가고 있으니까 순행 동화라고 하고요. 역행동화는 신라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방향에 따라서 순행의 반대인 역행이 되겠죠. 상호동화는 비읍과 리을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향이 앞뒤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가 있는데 칼날 같은 경우 보시면은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니은이 리을로 변하고 있죠.
영향을 미치는 리을과 완벽하게 같아졌으니까 얘는 완전히 같아졌다라고 해서 완전동어라고 하고요. 국물에서 보시면은 미음이 기역한테 영향을 미쳐서 비음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기역이 미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이응으로. 그래서 미음과 완전히 같아지진 않고 다른 비음으로만 같아졌다라고 해서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음운 변동 현상을 결과에 따라서 크게 분류해서 살펴보고 원인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해서 살펴봤는데 결과와 원인이라는 분류 기준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음운 변동 현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